이제 수능 그 세 개의 샘플을 들었는데 첫 번째 거는 수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수능 문제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수능 문제에 어떤 이론들이 숨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 다 문제 접근 방법인데 이 방법 자체가 익숙하게 돼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이론들을 채워나가는 거야. 근데 이론들까지 다 하지는 못해도 실제적으로 그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내용은 70%인데 문제 푸는 능력 자체가 30%야. 자, 이게 듣기인데 불구하고 이걸 해주는 이유는 그 학생 동영상에 보면 영어 듣기를 하나도 안 듣고 푸는 거, 선택지 비교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가장 키포인트 이론이 뭐냐면 설명이야. 설명은 해설을 분명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써야 돼. 그럼 이거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야, 자연과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으로 떨어졌을 때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쓰지 말고 제일 결과부터, 항상 구어는 뭐부터 찾는다? 거기다 번호 쓰고 이 결과부터 찾는다. 결론부터 찾는다. 자, 그랬을 때 선택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선택지를 비교하니까 다 비읍부터 돼 있잖아. 비읍.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추정하면 이 모양이겠지. 이 모양에 추정하면 이 모양이겠지. 그럼 한 개만 더 추적하면 돼. 자,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모양이어서 설명이고 이건 사실을 얘기해주고 지면에 떨어지니까 이 떨어진 결론부터 해갖고 역으로 추정하자. 이렇게 쓰면. 자, 두 번째로 국어에서 번호는 네가 써. 체크포인트에서 포인트 두 번째 이 화살표는 뭐냐면 과정이야. 과정.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이론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선 설명이란 이론과 과정이란 이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소개하는.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소개하는 거야, 인물을. 소개하는. 그럼 소개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를 보는 거야. 그럼 선택지를 대립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자존심을 잃지 않고 후대 예술가의 근본이 되고 일가를 잃은 최고의 경지의 사람을 소개할 만하지. 근데 세상을 조롱할 만한 사람을, 조롱하는 걸 소개하면 애들이 좋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론이냐면 소개하는 것, 소개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론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지? 이게 시험도 교육이라는 이론이 담겨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근본 배경이 되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써주셔야 돼. 자,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대화야. 대화인데 대화의 마지막 말로 적절한 거야. 넌 왜?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했겠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겠지. 그치? 근데 답변이 이렇게 서술어로 되면 뭐하니? 하면 이렇게 가용성 굉장히 넓은 거야. 선택할 수가. 근데 이제 끌어다 쓰는 건 인용, 옳은 것처럼 하는 뭐 경강부해, 편견, 치우치는 거, 확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 성격. 그러니까 요거를 골라놓고 이걸 써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말의 논리를 치우치는 어법, 논리. 뭐 예를 들어서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면 무슨 뭐 분해의 오류, 무슨 오류, 그러니까 오류의 종류들이 녹아나 있는 거야. 이 오류의 종류들을 이걸 모른다면 배워야 돼. 자, 그러니까 대화 중에서 화법에서 오류, 논리와 합쳐서 나온 거겠지. 다음. 자, 이거를 풀 학생은 굉장히 드문데 나는 맞췄는데. 자, 어떤 논리로 구조를 가졌냐면 첫 번째, 자리가 나오니까 이건 십진법이다. 자리가 나오니까 진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진법이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V는 5고 로마자에서 I는 1인 것처럼 X가 10인 것처럼 이것도 표기의 표기 방법인데 요게 눈은 특이하니까 이건 0일 것이다. 그러면 요거 하고 쳐야 되는데 첫 자리에서 두 자리로 옮겨서 올려줘야 되는데 범위가 60에서 90까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1, 5로 하면 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나 이 막대기 하나는 20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전부 다 숫자를 매겨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15에다가 여기는 60, 75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75 찍었는데. 풀이 방법의 단계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또 기르면 좋다는 거지. 자, 영어 듣기에도 이런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들이 있던데 그 그림의 문제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다 보면 선택의 가지수, 답의 가지수를 놓는 방법. 왜? 75를 만든 다음에 양쪽으로 늘리거나 5씩 칸. 그러면 적어도 5진법 이상은 생각했는데 5 단위는 분명히 쓰이고 60 이상이 돼야 되려면 하나가 20이어야 된다는 걸 착안을 할 정도가 되면 논리적인 추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그러니까 최대한 선택지에서 정보를 뽑아라. 선택지는 뭐라고? 힌트의 보고다. 자, 수학을 풀 때도 뭐라고? 선택지에 나온 숫자의 범위나 답에 써있는 형식을 보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A 더하기 B, A 곱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좌담이야, 좌담. 이게 좌담을 보고, 보통 학생은 좌담을 보고 알 수 없는 내용을 훌떡 넘어가 버리는데 나는 앉아서 좌담을 해서 회담을 하지. 회담을 하면 회담의 시작, 중간, 결과, 후속 조치 이렇게 시간순으로 배치를 한다면 여기서 회담의 의의, 배경,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실효성으로 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상업에 미쳐 영향을 미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나중에 분쟁 조절 절차를 겪겠지.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시간순으로 이걸 답을 체크했어.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시간순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기준이다. 시간순 확인. 그러니까 좌담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과정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점수가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 부분에서 얘기한 것과 아닌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풀었었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기 방식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이거 권위자, 이거는 덧붙여. 이건 뭐라고? 권위의 호소. 이거는 덧붙여, 추가, 부연. 이건 사례. 이건 역사적 자료의 인용이나 분석. 그 다음에 유사한 질문을 반복. 이 단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여자의 말하기 방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찍는 것밖에 안 되지. 이거 자체에서. 근데 핵심어를 뽑아내는 것 중요해. 자, 다시 여기에 있는 것을 덧붙이다를 다른 단어로 아니면 유사한 질문, 반복이라는 거나 아니면 역사적 자료를 활용, 이걸 다른 단어로 내가 배운 기본 개념 단어로 바꿀 수 없으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분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도 기본 단어, 기본 용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와서 읽어서 본인이 모르는 걸 철저히 물어봐야 되는데 기본 용어가 깊어지면 이런 것들이 돼. 의인법이나 화류법이나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입이나 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유롭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비슷한 걸 찍게 되지 항상. 자, 다시 그러면 듣기는 끝났고, 자, 그 전에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치는 건 주제고 이 제목에서 뽑아내야 되는 것은 뽑아내야 하는 건 첫 번째는 간판이 먼저. 그럼 뭐라고? 간판. 이렇게 간판이 주제야. 간판이 뭐냐를 뽑아내야 되고, 두 번째 뽑아내는 것은 여기에 써있는 이 간판이 의미하는 이론은 뭐냐? 배경이론. 자, 간판은 현대인의 삶이고 이론은 글쓰기 방법에서 연상, 구상하기야. 자, 글쓰기의 단계를 하면 처음에는 주제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제를 주고 연상을 하겠지. 연상을 한 다음에 이 연상한 걸 마인드맵으로 쭉 연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요를 짜겠지. 개요를 짜면 개요를 첨삭하고 글을 쓰겠지. 글을 쓴 다음에 글이 잘못된 거를 부분을 해서 첨삭을 또 하겠지. 그래서 완성된 글을 쓰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주제를 묻는 문제, 연상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개요를 고치는 문제, 글을 쓰고 글의 단계를 묻는 문제, 첨삭해서 글쓰기 고치기를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글쓰기 단계에 따라서 장문 부분을 이론화 시켜서 내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런 이론에서는 연상 단계에서는 적어도 주제를 주지 못하면 연상을 못하기 때문에 주제를 명확하게 줬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되지. 현대인의 삶이 아닌 것은. 현대인의 삶은 이걸 보니까 다 주어 서술어로 판단하겠지. 나는 혼자였어. 혼자. 여기는 뭐라고? 누군가가 지나가겠지. 이거는 뭐라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다. 근데 주어가 없어. 내가. 나는 저이다. 나는 딴목을 만들어야지. 자, 어차피 난 혼자였어. 이렇게 주어 줬어. 혼자. 근데 이건 누군가. 이것만 주어가 달라. 자, 이렇게 주제가 다를 수 있는 거는 주제를 변동시키려면 주제는 한 문장으로 주제는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이 주제 부분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주어를 바꾸든지 목적어를 바꾸든지 서술어를 바꾸든지 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쓰기에서 대강의 문제, 큰 문제는 이 주제를 변형시키는 문제가 9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팔 수가 있고, 자, 현대인인데 무인도 나오니까 로빈슨 크루소, 그렇다면 사회성과 개인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주어를 힌트를 잡았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답이, 자, 뭐라고? 인간다운 삶은 자아를 성찰한다 끊임없이. 근데 디귿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자아가 아니라는 거지. 자, 쉽게 이렇게 뽑을 수 있고, 다음번에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학습 방법 모색 방법이야. 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된대. 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주제인데 능률적 학습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그럼 아는 것은 선택지 비교하라고 내가 그랬고, 선택지를 비교를 딱 했을 때 여기 일부러 체크를 했는데, 자, 능률적 공부 방법인데 끈기 있게 공부를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바라는 학습 태도를 개선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치? 이 요구 자체, 끈기 있게 공부하지 않고 이거 자체, 그러면 이거를 다 끊어줘야 돼. 근데 여기에 벌써 능률적 학습 방법이라고 나왔어. 능률은 뭐야? 능률이란 건 시간 단위 효율성이 좋은 거. 효과적이란 건 뭐야? 시간 안에 짧게 많이 공부하는 거. 누군가한테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거야. 나는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만큼의 시간, 혼자서 하면 이만큼의 시간을 드는 걸, 요 시간을 땡겨서 요 시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핵심만 찍어서 방향성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뭐라고? 타임, 시간을 머니로 바꿔주는 것이지, 공부하는 걸 배워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천만의 공덕이야, 만만의 공덕이야. 공부라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거지. 어쨌든 교훈성이 비교육적인 것으로 이 점점 밖에 나가는 뭐라고? 능률적 학습 방법을 모색하는데, 모색,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더 능률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능률의 문제는 아니야. 공부 안 하는 것은. 어쨌든 주제와 벗어난 걸 찾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문제를 보시면 좀 크네. 개요 문제도 주제 문제일 수밖에 없어. 왜? 세세한 디테일한 정보는 글쓰기 할 때 쓰니까. 그러니까 개요가 적정하지 않은 것은 개요 문제에서 뭐라고? 요 주제, 해외 한국학 육성 방안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한국학을 육성할 수 없는 것은 이것만 찾으면 되고, 이 주어를 이 큰 거부터 보지 말고 뭐부터 보라 그랬어? 작은 거부터 보랬지, 좁은 거. 근데 여기는 한국학 이것도 찾아보냐, 2-2 가니까 한국학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게 나중에 확인하기가 좋지. 세 번째도 한국학, 네 번째도 한국학, 다섯 번째도 이렇게 한국학이 분명히 나오는데 요거만 문화재 보존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주어가 다 다른 거야. 주어가 확실히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을 가서 확인해 줘야 돼. 다른 나라의 문화적 학문적 연대인데 한국 문화재 보존 완전히 다르지. 니은. 그치? 그렇게 된 것처럼 주어가 다른 거. 그러니까 주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체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순서나 능력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형이라고 그랬지? 조건 삭제형. 조건 삭제형. 무슨 뜻이야?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표현법, 수사법, 원리, 전개 방법 이든 뭐든 표현법, 수사법,
수사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 변화법, 비교법, 강조법. 비유법은 의나 유가 들어가고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법과 강조법은 서로 한 가지쯤을 통째로 외워야 돼. 종류를. 근데 어쨌든 비유법 한 7가지, 변화법 8가지, 뭐 강조법 뭐 9가지, 뭐 7가지, 8가지, 7가지를 외웠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적은 이걸 봐야지. 이렇게 짝을 지은 걸 대꾸라고 해요. 대꾸. 그래서 이 고고 대꾸를 하니까 대꾸가 있는 것만 찾아. 근데 이게 제일 적당해 보여. 그래서 고가 있구나. 왜? 이렇게 짝지고 이렇게 짝지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 성찰이 지혜라는 뜻이야. 반성 관찰. 나머지 대꾸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기에서 나눌 때 뭐라고 했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역삼각형도 다만이 중요해. 이렇게 쓰면 앞에 내용이 있는데 다만 이거는 해라. 그럼 이게 결론인 거야. 그러나 결론, 그리고 결론. 그러니까 접속사, 연결어 뒤에는 거의 90% 이상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런 거 이유 말고. 그러니까 연결어 접속사는 반드시 이걸 쳐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틀리는 이유는 이 표현법에 대한 여기 대조와 대꾸를 정확하게 구분 못한다거나 아니면 화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역설과 반어를 구분을 못한다거나 공감각 쪽에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감각의 전이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역설을 모순 형용이라고 그러는데 모순 형용이란 단어 자체가 어색해서 못 찾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서리법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서리적 그래. 서리법이 아니라 서리적. 그럼 뭐라고? 서리법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서리적, 영탄적 이렇게 들어가면 특징, 경향, 흐름. 뭐라고? 특징, 경향, 흐름, 주의, 뭐뭐, ISM, 그래서 뭐뭐이즘. 이것과 관련된 특징으로 분명히 특징으로 번역해서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발생돼서 틀리는 문제가 많다고. 다시 이런 경우에는 자료 분석형이야. 이렇게 왜? 제작 계획서, 계획을 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작 회의 결과 자료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자 제목은 이거야. 제목이 주제로 들어가. 체험의 기록이야. 체험의 기록을 이런 내용으로 이런 구성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주 대상층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에 영상물이 대상층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드물지. 왜?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가치 있다, 드물다 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탈춤에 무관심한 세대들을 예상 시청자로 무관심한데 이걸 보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겠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생각 없이 쭉 읽는 거지. 그러니까 이 4번을 가보면 탈춤에 조예가 있는 모르면 깊은 심층 탈춤에 조예가 있는 거하고 무관심 안 하고 완전히 대립돼서 이게 답이거든. 왜? 이렇게 항상 아닌 것 찾아라고 할 때는 넓게 보는 거야. 넓게 크게. 왜? 넓게 크게 보면 4개가 손가락이 이렇게 있더라도 분명히 요거랑 차이가 비슷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4개가 잘 벌렸네. 그래서 요거 하나 툭 튀는 엄지손톱 요거를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넓게 봐야 돼. 아닌 것은 맞는 것 찾을 거는 정치하게 보고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데 4개는 선택지 비교를 핵심으로 해서 풀어줘야 돼. 비교가 우선이라고 하니까 전체에서 내용 파악이 아니라 내용 파악을 하면 비교 되겠지만 상세한 구절 구절의 읽기보다 비교가 더 맞다는 거지. 자, 지금 새롭게 수능의 유형이 변해서 고쳐쓰기가 옛날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여기 뭐 밑줄이 있었어. 다 지워졌지만 어쨌든 초고를 다듬으러 한다. 그래서 글씨 고쳐쓰기 이거 못해줘. 근데 이것까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졌어. 왜? 변별력을 하면서 어렵게 나와서 맞춤법. 예를 들어서 이와 히의 구분 방법. 그저께 어떤 애가 경찰대 국어를 풀다가 문제가 발생해갖고 이걸 다시 정리했거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카페에 올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와 히의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문제에 투영될 가능성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더 다양한 원칙.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그 규정을 맞춤법 규정, 한글 맞춤법 통일, 뭐 한국 맞춤법 규정 이거를 퍼펙트하게 정독해서 여러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상황에서는. 왜? 문법 문제가 많아지고 반복 문제가 4개 정도 됐었는데 그 난이도가 점점 소모가 되면서 쉬운 것들이 소모되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변별력을 여기서 확보하기에는 정말 좋거든. 반복 문제.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 굉장히 이게 쉬운 단어 문제였어요. 자부합니다하고 이게 자부합니다하고 잔인합니다 차이인데, 자, 뭔가를 자부할 때는 자랑스러운 거고 잔인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 자기 잘못을 인정. 그러니까 한자를 중학교 때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 이런 거 해결하기. 그래서 국어가 100점 만점이면 이렇게 자부와 잔인을 구분 못하는 애는 95점 이상을 보장을 못해. 그런데 이런 단어가 하나도 문제 없으면 만점 맞히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팡 떨어져. 자부와 잔인. 본인이 자부와 잔인을 구분을 못하는 수준이라면 마지막 한두 문제는 분명히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마지막 한두 문제 에러 날 만한, 단어 때문에 에러 날 만한 문제를 다 기록해 놓은 다음에 이 단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푸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야 돼 자기가. 근데 해야 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론을 튼튼히 하면, 왜 오늘 이론 시간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이론을 튼튼히 하려면, 자, 여기는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를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봐요? 예제만 봅니다. 오뚜기, 쌍둥이. 틀린 건 안 봅니다. 또 왜요? 헷갈릴 필요가 있어요? 맞는 것만 봐요. 그래서 똥뚜기, 쌍둥이.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거 기억, 니은인데 표준 언어 삼고 니은을 버리니까 요거만 읽습니다. 쫙 두고. 됐나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뭐만 읽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읽었죠? 양성모음, 음성모음, 오뚜기 이런 거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가서 봐도 되고 여기를 가서도 봐도 되는데, 결론은 깡충깡충하고 깡충깡충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죠?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음성모음이 아니라 양성모음이죠? 맞나요? 이게 틀렸죠?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크게 쭉 보지 않아서 이건 맞는 문제일까 틀린 문제인가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웬만하면 맞는데 결정적으로 틀릴 만한 거 하나를 제시해 주겠죠?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멀찍한데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풀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막 이것도 읽고 이것도 다, 그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해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깡통깡통이 음성이 아니잖아, 이렇게 아잖아, 삼촌이 음성이 아니잖아, 금방 찾으면 이것 자체도 읽은 적도 없어요. 자, 뭐라고요? 이게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에서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거를 쭉 멀리서 읽었는데도 답이 금방 나오는, 그러니까 이론이 튼튼하면 뭐라고요? 굉장히 여기 써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문법 같은 경우에, 문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얽매이지 않고 예제들만 보면서 여기에 있는 예제들이 이게 맞나 하나 맞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어요. 문제 푸는 거. 됐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교훈은 뭐냐면, 내 분명히 수능은 생각해서 그 판단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맞는 것 중에 고르자예요. 고르자.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못 써먹는 원칙이에요. 고르자. 무슨 뜻이냐면 문맥에 따라 반이어도 써도 돼. 그럼 딱 보면 서다. 자, 이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큰 이것부터 보는 거죠. 그럼 안다 반대는 서다. 서다. 됐죠? 깎이다 반대는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깎이다 반대의 B를 골라야 되는데 길어. 그래서요? 그러면 서버렸다 반대는, 시계가 서다 반대는 가다. A 중에서 가다 고르면 이걸 싹 죽여요. 됐나요?
근데 이 B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덜 읽으려면 뭐가 해야 돼? C로. 사이가 안정되다 반대는 그걸 떠올려서 생각하면 바보라고. 여기서 뭐라고? 골라. 그럼 답이 뭐예요? 무너지다. 그러면 당연히 다 지우고 3번이 답. 이렇게 되면 요거를 한 개도 안 읽게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뭐가 있다고요? 최단 루트라는 게 있다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왜? 문제를 풀 때 힌트는 한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접근 방법도 셋, 넷, 5개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이걸 골라내는 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답부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체크를 보고 이렇게 읽지 말고 이런 순서로 읽어줘야 돼 하고 읽는 순서를 교정해줬어. 답푼 문제 읽도록. 그러니까 혼란스럽대. 읽는 순서를 해줬더니 혼란스럽대. 자기는 그렇게 안 읽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계속 그렇게 읽고 시간은 지금처럼 모자라고. 자, 지금 제가 이걸 풀어드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보고 C 보고 이렇게 하면 대략 현장에서 한 15초 이 정도면 풀어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시간대를 가지고 시간대에 대한 그 접속을 찾고 연구하는 거는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문제를 풀고 답푼 문제를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걸 왜 연구 안 하는 거야? 시험인데. 자, 다음 이렇게 시를 받으면 뭐 떠올리라고 했어요? 시 받으면 시 갈래의 특성을 떠올려야 되는데 시는 뭐 봐요? 이거부터 보면 인동차. 이 차물인자 모르면 할 수 없고 겨울동자는 알아요? 차차고 모르겠으면 인동차구나 하고 봐야 돼. 한자로.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야. 시는 그거를 보기 전에 이걸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이거만 봐도 인동차가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려낸 물이구나. 차구나. 차물이네. 장작에 불을 뗐어.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했는데 달력도 보면서 생각했나 보네. 그러면 이걸 안 읽어도 이 전체 흐름이 다 잡힙니다. 이게 몇 프로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10% 정도. 아니 5% 정도. 이걸 못 풀면 못 풀어. 100개 중에서 5개는 5%의 영향도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안 읽으면 뭐라고요? 불편해요. 어려운 단어라.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제목과 연결해서 줄거리를 떠올리는 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책력이 뭐라고 했어요? 달력도 없이 하얗게 뭐라고요? 훈훈하게 김서리면서 구석에서 무순이 돋는 방 안에서 불 피워놓고 물 내려서 차 먹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를 배우걸랑 어떻게 이 거꾸로 읽는 걸 한번 해봐라. 항상. 왜? 이 뒤에는 뭐가 나오니까 주제. 왜? 선경 뭐예요? 먼저 경치 나오고 후에 감정이 나오는데 그 감정. 후정의 이 감정이 시의 감정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알고 싶으니까 거꾸로 읽어보라고. 공부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시험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라사나 푸른사나 하고 청산입니다. 이런 거 알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청산은 이상형인 상이고 그쵸? 이상적인 상이고 청산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시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한두 줄 정리를 하면 이거는 음성상징어를 썼구나. 그걸 찾아보면 아마 이게 철철철이었을 걸 하고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안 배웠으면 읽어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시가 이렇게 3개가 나오면요. 하나에서 2개 하고 세 번째 시 요거는 모르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주제로 이게 주제로 요 세 번째 주제를 때려 맞춰도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출된 자주 나오는 시하고 이렇게 전혀 처음으로 출제된 개발된 거하고 했을 때 요 2개의 포커스를 낳고 영향도를 주지 요거 때문에 이 새로운 거는 뭐라고요? 쉽게 써졌든지 이해하기 쉽든지 이 2개랑 주제가 연결되든지 하는 측면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시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로 내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니까 세 번째 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시를 풀던 뭐를 풀던 뭐를 외워야 돼요? 제목을 외워야 돼요. 왜? 제목이 뭐라고?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니까. 조그맣고 조그만 사랑의 노래. 왜 조그매? 보니까 눈이 내렸대. 그럼 이렇게 문장으로 끌겠죠? 눈이 날린대. 그죠?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대. 얼굴 보고 싶나 보다. 이렇게 동영상 편지를 받았대. 편지에 뭐가 박혀있어요? 얼굴이 박혀있고 눈 내리면서 몇 송이 눈 때문에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뭐하고 여기저기 어린 날 하면서 끊어서 보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길어. 그럼 여기다 한번 끊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흐름을 잡고 골라낸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서 이 주제가 맞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15번처럼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체 문제, 전체 파악하는 문제는 시에서 첫 번째 문제는 공통점은 크게 공통점일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는 주제 공통점을 내고 주제나 소재, 두 번째는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전개 방법, 표현 방법, 설명 방법, 진술 방법 다 똑같은 겁니다. 전개 방법, 표현 방법, 설명 방법, 진술 방법, 공통점 다 똑같은 겁니다. 글의 전체 구조, 틀을 물어봐요. 그 구조에서 쓰이는 표현법, 영탄법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 전개 방법, 설명 방법, 맞게 설명한 것은 이런 거 뭐라고? 맞는 건 찾아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총동원해라 이렇지. 자, 그러니까 영탄법 알고 시각적 이미지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뭔지 알고 여기는 어조가 뭔지 알고 여기는 시선 이동을 알고 이걸 다 알아야 돼. 자, 그럴 때 이런 거 판단할 때도 가나 다름은 이 제목을 보고 제목으로 적당하지 않은 걸 지우면 돼. 이거 경쾌한 어조가 아니다 이거는 그럼 지우면 돼. 모르는 거는 세모치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이거는 영탄 아닌 것 같아. 보조된 감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두 개에서 또 다시 이것도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네. 그러다가 이거 찍자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 유예를 자주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OX로만 판단하니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세모 했다가 뒤에 넘어가서 이거 잘 모르겠다 하고 세모를 쳐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뒤로 가서 풀다가 다시 세모 확인해야지. 둘 중에 뭐 할까? 이거 찍자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한 번에 판단 안 하면 다음번에 뒤에 걸 보고 판단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판단하니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자, 문장 안에 드러나는 단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대략적으로만 봐버려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학습과제의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하는데 감상한 내용이야. 그럼 감상은 주제를 가지고 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제 자동으로 나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만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래. 그러면 여기 쭉 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이 나와. 시기와 배경, 제목, 의학결혼 시조 다 일상적인데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다. 이것까지 이 무렵이 언제야? 1941년에? 요때 서울에 사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서 사는 것까지 검사를 했겠어? 엄청나게 힘들겠지 조사가. 나머지는 다 하겠지? 시조가 있음, 이런 뜻임, 단어 모르는 거 이런 건 다 하는데 이 무렵 언제 사는 거 검색하기 쉬워?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검색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틀려. 아닌 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려온다. 근데 애들이 뭐 때문에 다 틀렸냐면 도회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회 써봤지. 평소에 그러지 않았냐 친구야 이렇게 나누라고. 자, 살아가는 도회래. 그렇지. 그러면 도 뭐겠냐 그랬더니 도시요 라고 하더라고요. 도해를 알고 있는 애가 적었어. 그걸 도시라고 유추한 애는 다 맞았어. 이거 하나를 유추 못한 애는 도대체 답이 뭐냐?
근데 봐봐. 책력도 없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 달력 없이라 그랬지. 차 마시지. 달력 없이 차 마시고 그러면 여유 있게 사는 것이지. 바쁘냐? 안 바쁘지. 이렇게 풀이하는 게 요거 말고도 여기에도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른다고 신경 착착 쓰다가 우르르 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슬펐다고. 어?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맞은 문제가 있더라도 요 해설을 읽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구나 있으면 다 챙겨둬야 돼. 나랑 똑같은 답인데 생각하는 루트가 다른 거. 왜? 이 능력이 늘어나야 어려운 거가 되더라도 추리하고 유추해서 답을 골라내지. 어떤 식으로든. 아니야? 다음. 이 나의 제목이 뭐였지? 나? 이건 분류형이라고 그래. 나의 제목 안 떠올라. 자, 그지? 그래서 가의 제목, 나의 제목, 다의 제목이 떠올랐을 때 이 효과적으로 앞으로 안 넘어가고. 왜? 나의 제목을 떠올린 상황이라면, 그지? 다의 제목 또 떠올린 생각이라면 나의 A와 B라 했을 때 A와 B 모두지. 이렇게 초월적은 동그라미 세모. 왜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니까. 이것도 뭐라고? 동그라미 세모. A는 뭐라고?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 그러면 요 A를 가져와서 이걸 다 검사하는 거야, 수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아닌 걸 지워야 돼.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 3개 지웠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B를 찾아서 이걸 쭉쭉 여기 B, 여기 B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 여기까지. 그치? 또 이건 다 확실히 아닌 거 지웠어. 이게 아니다. 그럼 남은 게 이기면 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 분류 삭제. 그래야 한 방에 푸는데 A 보고 뒤로 넘어가고 B 보고 넘어가고 이제 뭐 완전 테크론 댄스 쳐. A 같다 B 같다 A 같다 B 같다 이게 막 넘기가다 정신없어. 이해돼? 근데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적절한 거 찾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잖아. 아닌 거 찾겨야 되잖아. 아닌 것 찾을 때는 그거에 대한 흐름만 가지고 비교해도 대략 이거 아냐? 하고 거꾸로 갈 수가 있다. 됐나요? 기역, 미음 중 이렇게 보면 저희가는 여기에서 보고 보시니까 음성상징어잖아. 음성상징어가 뭐예요? 세 글자로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의태 깡총깡총 이런 거죠. 여기 청산도가 의성어 반복돼서 철철철. 그래서 음성상징어 철철철 하면 금방 푸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뭐 주술적이야. 자연과 고감했어. 막 의사소통의 단상으로 삼았어. 변형 반복해서 엄청 어렵네. 기본 이론을 알면 금방 푸는데. 노파심에 음성사진과 아이들이 의성어 의터에서 쌤 그거 알아요. 깡총깡총. 그래서 물어봤지. 깡총 할 때 왜 깡총이야 토끼가? 모르는데. 모르면 질문하라니까. 나 좀 고민하게. 고민하는 거, 나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이. 네? 모르면 나한테 의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갖고. 학부모들이 많아. 의사도 많고 전문직이 많아. 전화해갖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깡총은 뒷다리가 짧아서 길어서 중출에 들었다가 팡 뛰는 게 총, 퉁 그러는 거야. 그러면 탕 해서 총 해서 뛴 다음에 돌아오면 깡. 다시 뭐라고? 팍 튀면서 총, 깡, 총 하는 거야. 마치 스프링이 오브라졌다 치는 것처럼 깡총, 깡총 이렇게. 토끼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거북이가 엉금엉금처럼. 그래서 상징어는 뭐라고? 상징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내가? 상징이 뭔지 헷갈리기 때문에 너무 넓게 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린다고 애들이. 상징은 현상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현상,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들만 쪼르륵 얘기해줬다고. 그 현상이 뭔지는 안 얘기해주고. 현상의 특징들만 가지고 얘기해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여기다가 말미잘, 똥개, 늑대, 도둑놈 누군지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상징이야 상징. 원관념은 생략한데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한 비유법.
복잡하게만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상징은 뭐라고? 현상의 특징이다. 특징만 잡으면 돼. 상징이란 단어에 쫄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이론적으로 했을 때. 됐죠? 이 다의 내용이 조그만 사랑의 노래야. 조그만. 아까 눈 내렸죠? 편지 왔죠? 조그맣죠? 이게 냉소가 뭐야, 냉소? 차가운, 냉정한 미소야. 그러니까 안 어울려. 적절하지 않아. 그리고 냉소 단어 알면 다 맞춰. 냉소 단어 모르는 애만 틀렸어. 그래서 제가 단어 50개, 500개, 100분 동안 단어 쭉 했죠? 이게 한 5분의 1 정도 돼. 알아야 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거든, 프린트가 많이. 근데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또 주니까 애들이 또 줘요? 반복해서 하는 거야, 노파심에. 그래서 이걸 줬더니, 아, 쌤, 이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더니 이걸로 틀렸더라고. 그지? 슬프겠지? 냉소만 알면 맞는데, 실제.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는.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이론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해가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푸는 문제 접근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푸는 법은 이제 개별 문제에서만 해. 자, 이런 거를 보면 독일의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디젤 엔진이네. 그럼 안 읽습니다. 저는. 자,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디젤은 싼 기름, 디젤. 가솔린은 휘발유, 비싼 기름.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이 튼튼한 경유차. 이거는 비싼 기름 넣는 비싼 승용차. 이거는 찝차, 이건 승용차.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엄청 압축해갖고 팡 터트려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게 기가가 되면 내경 지식을 알면 하나도 안 읽고 그렇게 쭉쭉쭉쭉 난 다음에 여기도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실제로 안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체크는 해놔야죠. 이렇게 A니까 이렇게. 자, 발명가 디젤에 대한 얘기가 하면서 디젤 엔진을 쭉 했더니, 그래서 체크된 거 봤어요. 체크된 거 봤더니 여기에 보면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노킹 영사 빵빵 폭발. 그래서 에너지 물리량 줄 과학이 나왔구나. 이렇게. 근데 결론은 여기겠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읽어 차라리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과가 뭐야? 육중하게 디젤 엔진은 크게, 하지만 널리 보급됐지. 그러니까 디젤 엔진은 원리상 가로치라겠지. 비교는 더 튼튼해.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해. 그 다음에 뭐라고? 분진도 이제 필터로 가르치니까 나쁜 분진도 이제 걸러내. 그러니까 디젤 엔진 쓸만하다고. 그렇게 읽어놓고 가서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요, 있다는 거야. 그 위에 문장이 일치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 단어를 먼저 찾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부 다 이렇게. 디젤 엔진은 개발되었다. 먼저인지 나중인지. 그쵸? 디젤 엔진은 내구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 압축 기술이 엄청나게 피어나죠,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걸 만든 다음에 나쁜 기름 쓰려고 이것도 또 만들었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구성은 뛰어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팩트. 그냥 당연히 써줘야 돼. 여기 위에 아까 읽었었어. 튼튼하다고. 결론에 나왔어. 맞아. 자, 이거는 디젤 엔진보다 가솔린 엔진이 분진이 많이다. 이 분진 문제 있으니까 이건 거꾸로야. 디젤 엔진은 뭐라고? 연료 품질이 민감하다. 아니, 그거는 뭐 비싼 자동차. 디젤은 그냥 압축시키면 돼. 가솔린 엔진은 압축비율이 높다. 디젤 엔진이 더 압축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상식으로 다 풀어버렸다고. 자, 뭐라고요? 배경지식, 상식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고. 일정 부분. 그럼 배경지식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읽으셔. 다 읽으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A는 뭐라고요? A는 B보다 할 때, A는 B보다 이렇게 쓴 거를 가로쳐고, A는 크다, 작다. B보다 크다. 수학을 읽을 때, 보통 X 이쪽에 쓰죠? 왼쪽에다가 이렇게 3. 저는 이렇게 읽어요. X는 작다 3보다 이렇게.
이게 직독직해예요. 왜? 더 정확하게 읽혀져.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x는 작다 크다부터예요. 작다지 이렇게 작다 3보다 이렇게 써줘. 순식간에 안 헷갈리게. 그랬더니 애들은 써보라니까 x는 3보다 적어. 그러니까 막 고민해. x부터 쓸까 3 쓸까 막 이렇게.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은 뭐 잘하겠지.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라고 하고 애들한테. 자, 요게 디젤 엔진에 없는 거는 압축시켜요. 압축시켜. 점화 플러그는 가솔린 엔진에 있어요. 팍 채쳐야 돼, 금방. 점화 플러그가 있으면 압축되다가 터져버리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어쨌든 요거 디귿 없는 거, 디귿 없는 건 다 제껴요. 제끼고, 디귿이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제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연료 분사하고 피스트하고 실린더하고 기화기하고 이게 하나만 찾아가서 찾아두세요. 근데 상식으로 전부 풀었는데 어쨌든 학생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다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자, A에서 추론한 내용. A 추론은 뭐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추론이란 게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변형 문제에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됐을 때요, P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그게 추론이야. Q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추론이야. 이걸 거꾸로 그러니까 바 Q면 바 P다 이렇게 대우명저로 만들어도 추론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필요충분조건 같이 보였을 때는 이게 역과 일을 만들어도 수학적으로 추론이 돼요. 근데 추론이 뭐냐, A라는 팩트를 써줬을 때 이것과 관련된 건 이거 이렇게 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A라는 학생이 쌤 저는 대통령이 될게요 라고 얘기하면 얘와 그 A라는 학생과 대통령 사이에 무수한 단계만 있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니면 돈적으로 네가 이걸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리는 뭐냐면 이거를 풀 때 요것과 이것이 다 써있어. 문장에 여기에 제일 근접한 거 고르라는 거야. 근접한 거, 제일 근접한 거. 자, 그럼 근접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론적으로 근접하다는 게 뭐냐면, 자, A라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혹은 잘하는 이유는 A 부모의 지원, 자신의 노력, 좋은 학교, 어렸을 때의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여기는 하나라는 거지. 특정할 수 있다는 거지. 가장 결정적인 여기. 여러 가지 중복돼 나오기도 하지만 이 추론은 뭐냐, 어떤 그 위에 문장이 이거와 유사한 문장이 있어. 유사한 문장이. 그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을 구절별로 끊었을 때 이것이 가장 팩트, 요 사실과 밀접하다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굳이 오래 하냐면, 추론을 한다고 이거 되니까 상상해보니까 이럴 것이야. 내가 상상하니까, 내가 판단해보니까, 추론해보니까, 상상해보니까 A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추론이란 것은 이 제시문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하고 이 문장은 거의 같은 문장이야 라는 문제야. 거의 같은 문제야 라는 문제. 그러니까 일치랑 같은데, 일치는 뭐라고요? 그대로 써있고, 거의 일치는 몇 프로 같으냐면 80% 이상이 같고, 추론은 몇 프로 같으냐면 한 60% 이상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절대 상상하면 틀려요. 이런 학생들 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서 이거 지우고 해가지고, 쌤 이게 이 문장을 추론하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설득해서 맞아 그것도 논리적 맞아.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2번하고 3번 중에서 요 문장하고 제일 가까운 건 뭐야? 그러면 이거래. 그럼 그게 답이야. 이 추론을 뭐라고? 논리적으로 맞다. 또 중요하지만 제시문에 이게 있다 없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 선생님들이 말빨이 세요. 맞죠? 논리적으로 잘 따져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따져갖고 이 A가 이렇게 B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버리면 판사가 뭐라고 할 거야? 답 2개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요. 출제할 때 어떻게 내요? A가 답이 B인 이유는 본문에
이 구조를 보아. 이 구조를 보아. 이 구조를 판단하니까 A가 답이 B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이걸로 보아. 이걸로 보아. 이렇게 출제 이유서, 출제 설명했을 때 평가원에서 설명해주면 꼭 이게 있어. 이걸로 보아. 이걸로 이거 보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걸 판단하는 근거. 근거를 댈 수 없으면 소송 걸려. 그러니까 근거를 밝혀줘. 근데 그거 근거를 추리하게 하면 또 소송 걸려. 그러니까 제시문에 써놔. 유사한 게 제시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 뭐보다 더? 다른 과목보다 더 국어는. 왜? 말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국어는 근거를 찾기야. 그래서 수능을 4글자로 하면 5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수문 글자 찾기요. 6글자로 하면. 그러니까 수능은 뭐라고요? 문제 풀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문 글자 찾기. 그런데 아이들이 국어를 배우러 와서 전부 다 수문 글자 찾기를 안 하고 뭐 해요? 아, 이 내용을 알려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갖고 논리적으로 찾는 거야. 이거랑 글자 같다는 거. 그러니까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슷한 말 반대말 찾기야. 그러니까 영어랑 똑같아. 국어도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애들은 국어 내용을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야, 이 신삼등이 뭐 했는지 별 상관이 없어. 이 작가가 바뀌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글자를 알잖아? 그럼 주제를 알지. 그럼 이 주제에는 요 구절하고 이 선택지 이 구절은 1대1 대응되는구나. 뭐라고? 1대1 대응만 해야 돼. 1대1 대응되는 거 아니구나. 이 구절을 5개로 해. 그럼 다대 1 대응되네. 이렇게, 그지? 이거를 5개로 해석하는 거네. 이거는 함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지. 함수를 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와. 어? 이거 또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되냐? 이건 함수 되냐? 이렇게 가서 뽑을 수는 있잖아, 그치? 이렇게 뽑아오는 거야. 이 5개가 이게 같다라도 여기서 이렇게 선택지에서 이렇게 와서 이거 또 선택해도 된다고. 함수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국어는 절대적으로 뭐라고? 숨은 글자 찾기. 그죠? 응? 근데 국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이게 단어야. 이거 못 해준다는 거죠. 요 한자를 고칠조를 알지 못하면 착할선 고칠게. 그건 똑같아. 이거는 나아갈지네. 이거 1보, 2보, 3보. 이건 향상 위로 간다. 발전한다. 이렇게 됐을 때 디젤 엔진 기술이 뭐가 뭐 되어 보다 작고 경제적인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조되는 거가 뭔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건이 기술이지. 기술이 이렇게 기술이 뭐라고 개조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 돼. 기술을 뭐하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거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라 틀려오면 그걸 맞는 방법을 이렇게 이거를 맞는 방법 나 같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어. 그랬더니 얘가 셋 다 안 돼요. 나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자꾸 방법을 알려줘야 돼. 왜?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뜰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일정 부분 학생들은. 다음에 이걸 보면 좋겠지만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보는 게 좋잖아. 밤에 들을 청 모르겠고 옷자 소리성 옷 벗는 소리 밤에 옷 두드리는 소리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지. 뭐라고 이렇게 끊으라고 그랬잖아. 네, 이렇게 하나만 끊지 말고 멀리 4개씩 누르면 되겠네. 근데 네네 나그네가 돌아가고 싶대. 심정이 다듬이 소리 얘네 들린대. 밤노도로 멈추지 않고 다듬이를 탄대. 그 고양 소리랑 비슷하대. 그 끝났지? 그럼 줄거리 끝난 거야. 이렇게 줄거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하나니 이걸 왜 하냐고. 시험 보는데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심정 단절해지네. 긴긴 밤 금심에 겨워 오래 앉아있노니. 이거 읽으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이해됐어요? 자, 미안하다. 이거를 읽는 거 시를 예쁘게 읽는 거는 내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 올려줄게. 니네가 여태까지 배운 수능에서 배운 거는 시가 아니다. 시 읽기가 아니다. 시험 읽기일 뿐이다 라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이 시가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있고 예쁘게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쓰는지 한번 찍어줄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대입을 볼 때는 송미인곡 하면 속미인곡 미는 임금인데 정철 조선 이래로 최고로 아부를 잘한 사람 귀양을 갔는데 이 시를 써서 임금님 사랑합니다 하고 보냈더니 아부가 풀리고 다시 영의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영의정도 여러 번 한 사람 아부를 잘하셔서 이렇게 하면 줄거리 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부를 잘하니까 이 사람 쓴 건 모두 임금님 사랑합니다 해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뉘라서 매셨는 거 임금님 얼굴 편한다 임금님 글 생각 마실 임금님 다 이렇게 오 내 사설 내 여의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어쩐지 너구나 하고 나도 임을 믿어서 임금님을 믿어서 별 뜻이 없었는데 별 뜻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했고 어찌 다르십니까? 누워서 생각하니까 하늘이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이라 원망하겠습니까? 허물이라고 탓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지? 임금님 생각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 매시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쭈르륵 썼다는 거 줄거리 기조가 똑같으니까 삼위인국 정민국 배우더라도 이런 걸 딱 봤더니 그날 이게 사설시조가 아니라면 산문시가 아니라면 수필이겠지 이렇게 상문으로 써있으니까 그러면 그날 공지 없음을 한탄하여 공지 없음을 한탄하여 한탄했으니까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쭉 하니까 훌륭한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얘는 공지 좋아하네 쭉 해서 한 장 딱 하니까 명실상부한 좋은 공지입니다. 그럼 끝나네. 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서술어 그치? 이론상으로 문장을 했을 때 한국말에서 문제를 풀 때는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잖아. 그러니까 제가 좋다 제가 나쁘다 이거부터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채어는 두 번째야. 그러니까 서술의 흐름을 다 잡는 거야 이 수필 자체도. 근데 이렇게 끊어놔야지 여기에 읽으면서 인마의 발자취가 끈인지 그건부터 없었지만 오랭이 공지의 강아지 사람 말이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읽어야 되냐는 거야. 왜? 시험 여기거든. 여기 막 꽃쪽 있고 이 주변만 읽으면 되는데 주변만 이렇게 끊고. 자,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앞뒤는 읽어야지. 앞뒤 그치? 뒤는 읽어줘야지. 왜? 그 글의 주제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좀 숨겨서 힌트가 있으니까. 동글랑강은 너무 좋다. 안 읽게 됐네. 근데 이렇게 한자를 알면 해석이 되는데 모른다고 쳐. 그럼 조춘 조는 아침일 것 같고 추는 봄일 것 같고 그지? 점 찍어서 묘사해? 어쨌든 요걸 봐봐. 이런 거 했는데 첫 번째 문제를 했을 때 왜 그럼 첫 번째는 공통점 내고 두 번째는 뭐 내고 세 번째는 뭐 내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 출제 자체가 어디다 낙서할까? 여기다 낙서한 다음에 다시 찍으면 되지. 이렇게 역수냐 피라미드 역으로 되어 있어. 역으로. 왜 역으로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엔 제일 전체 중요한 걸 내야지. 그러면 주제 낼 수밖에 없지. 그지? 주제가 제일 중요하잖아. 한 줄로. 주제 내기 전에 제목 누를 수 있지. 주제로 들어가는 건 제목의 의미. 그치? 그러면 이 주제로 제목으로 이거를 하는 구성 낼 수밖에 없지. 큰 틀로. 그러니까 표현법, 진술 방법, 서술 방법 이런 거 물어보지. 그래서 이게 1번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뭘로 풀어야 돼? 주제로 풀어야 돼. 주제. 근데 주제 써있어? 안 써있어. 그러니까 제목으로 풀어가고 제목을 주제를 떠올려가면서. 근데 이 구성 방법으로 이건 3단 구성이다, 이건 피카레스기다, 이거는 묘사법이다, 이건 대조법이다, 이거 뭐 알아야 돼? 기본 이론 모르면 못 푼다고. 기본 이론. 음성상징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못 푼다고. 그러니까 기본 이론 용어를 모르면 당연히 이 1번 문제가 힘든 거고, 전체를 요약해갖고 이걸 싹 줄여갖고 내가 이해한 다음에 1번 문제 이거 풀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맨날 1번 문제 제일 힘들어요 그러지. 맞지? 근데 제목이나 주제 아닌 걸로 여기 맞는 거 찾아. 적절한 거 하나. 아닌 게 확실히 하나는 있잖아. 그러면 제목으로 아닌 거 쭉쭉 지워.
자, 운명론으로 받아들여. 야, 공지. 이건 땅덩어리 아닌데 이거 운명으로 받아들여.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공지, 이 땅 얘기야. 이거 지워. 원망하는 거 있어? 지워. 현실을 벗어나. 이거 뭐 공지인데 지워. 자연물 빗댔어. 근데 감정 정한? 아, 뭐 이별이야, 이별이야? 공지랑? 그럼 지워. 이해돼? 이렇게 삭제형으로 풀으라고, 이거는. 왜? 전체 문제니까 다 맞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아닌 거 푸는 게 좋으니까 삭제형으로 푸는 게 좋잖아. 그치? 이런 단락 문제가 제목, 주제, 구성이면 이거 글 문제야, 글. 글은 뭘로 되어 있어? 단락으로 되어 있지. 그럼 단락 문제가 나와. A 단락, B 단락. 근데 이 단락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단락과 이 단락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결어 같은 거 보고서 수식해서 이 단락에서 여기 얘기했는데 추적해서 가든지. 연결어랑 지시어. 뭐라고? 연결어. 그 다음에 뭐라고? 지시어. 이런 걸로 내는 게 이제 단락 문제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3번 문제는 보기를 주겠지. 보기 딱 한 다음에 이거 적용해 보라고. 그지? 그럼 한 단락 문제 이거는. 보기 물고 적용해 보라고. 그러려면 보기를 주려면 적어도 이 제시문에 5줄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있지. 이렇게 해서 A 표시하고. 이런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한 단락 문제. 그치? 단락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는 단락 냈으니까 문장 문제 내야 되잖아. 한 문장 내고서 서술에다 밑줄 치고 주어에 밑줄 치고 서술어 보고 풀고 서술어 밑줄 치고 주어 문제 줄고 밑줄 친 다음에 체언을 준 다음에 이 수식어 보고 차이 다 찾아서 풀게 하고. 이렇게 문제의 순서가 이렇게 큰 거부터 있잖아요. 큰 거. 그치? 그래서 쌤은 2번부터 풀어. 단락 문제 풀고 이렇게 한 문장 풀고 단어 하면 요거에 대한 전체가 누적이 돼. 근데 이거부터 풀 때도 있어. 쉬우면 제목으로 제끼기 쉬우면 싹싹싹 지우는데 이 두 개가 애매해. 그러면 이제 다 읽지 않는 한 못 풀겠으면 잠깐 둬.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풀어. 이거 쉬어 있고 이렇게 다운표가 선택지에 있으면 제시문에 있고, 그지? 요 다운표가 요 문제에 있으면 주제라고 그랬지. 그런 것처럼 이걸 다 읽어. 이거를 읽다가 다음 문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풀다가 정보가 누적되면 다시 1번으로 가면 쉽게 풀릴 때도 많거든. 그러니까 굳이 꼭 1번을 답을 결정하고 가야 돼. 안 절단은 난 절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야. 이해됐어? 자, 풀이의 방법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문제 구조가 그렇게 거꾸로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네 문제를 기준으로 하나 더 늘든지 하나를 줄이든지 난이도 조정을 그렇게 하고. 공통점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문제지. 문제 내기 방식에 의해서. 그지? 공통점 문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고? 가나다의 제목으로 삭제를 하고 남은 것 중에서 고르라고. 자, 나에 대한 감상. 이 감상이라는 단어는 뭐를 전제로 하라고? 주제. 그래야 감상이야. 주제를 바탕으로 전체 흐름에서 이 단어가 이게 맞냐. 그럼 이 체언에 서술어가 용언이 나오겠지. 이 용언하고 요거랑 비교하는 거 1대1로. 이거랑 서술어 나왔잖아. 제시문에. 이것과 이거를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언에 줄치면 용언 비교하는 거고 용언에 줄치면 체언 비교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생각보다 국어가 뭐라고? 풀이법이 어떻다고? 정해져 있다고. 애들이 수학도 유형별로 풀이법 정해졌어, 안 정해져 있어? 수학 많이 해보니까 너 정도 수준에서 알잖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방법 밖에 없지. 외통수지. 어떤 문제는 이 방법, 이런 문제 유형은 이 방법. 이렇게 하면 빙빙 돌아. 맞지? 에? 그러면 수학은 뭐 외우는 거야? 풀이 방식. 유형별 풀이 방식을 많이 외우면 수학 잘하지. 걔가 수학 원리 발견했어? 수학에 창의력이 있어? 그런 거 없지? 수학은 문제 풀이 유형을 외우는 거고, 영어는 문장의 전개 방식, 전개 흐름을 외우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국어는 문제 풀이의 이 정해진 형태, 틀, 그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주제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점 정리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 특성을 이해하고. 자, 어쨌든 상서문이래. 상서문
요 허물이란 단어가 제시문에, 해명이란 단어가 제시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한 문장씩 끊으라고. 한 문장씩. 이것도 한 문장이야. 돼. 끊고 잘못이 아니면 해명하고 나 끊고 허물을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 회복. 그러니까 뭐라고? 쟤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치? 이렇게 있는 걸 찾으라는 거고. 이런 걸 뭐라고 써? A, B 이렇게 쭈르륵 나오면 분류 분류 삭제하고 판단하라고. 그지? 됐어. 그럼 됐지? 분류 삭제하고 이렇게 풀라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 그럼 분류 삭제형이요. 이거는 제목이니까 제목 삭제형이요. 이거는요 조건 삭제형이요. 이거는요 분류로 나누는데 두 갈씩 읽고 고르는 형이요. 이거는요 다 찾아서 선택지 읽은 다음에 이렇게 보는 형이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그게 딱 잡히면 풀이 속도가 30% 빨라진다고. 그게 본인만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답을 보니까 이게 다 심리, 다의 심리라고 해서 다. 이 심리라는 단어는 뭐야? 분위기, 어조, 태도, 감상, 서술어. 아니야? 서술어를 보니까 이게 우라의 불길에 우라병 알지? 맞아? 우라병, 우라의 발길, 우라병. 보기에서 다의 심리, 다의 화자, 요 공터 잡는 사람? 도시 문명을 회피하여 도피하여 도시 전어로 돌아가. 이거는 물질적 중시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 이거는 비애감. 이건 뭐야? 헤매는. 이거는 식민지 현실을 극복한 상실을 전망하고 절망감. 이렇게 다 단어 나왔지. 단어들, 그지? 맞아? 보기에 다. 다가 뭐였지 제목이? 다. 다 이거네. 그럼 공주네? 근데 이게 뭐 식민지 현실 뭐 이런 거 나가고 막 그러냐? 이상이라? 속일라고? 이상이다. 이상이 식민지 시대에 살았거든. 자, 오케이. 왜 그 얘기를 또 굳이 하냐면, 아이고, 자꾸 내려가서 헷갈렸다. 이게 답은 아니거든? 식민지 현실 이렇게? 이게 답은 아닌데, 이게 왜 나왔을까? 오답인데. 자, 여기에 결국 뭐 찾는 거야, 이게? 맞는 거 찾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적절한 거 찾는 거지. 근데 틀린 답이 4개지. 이 틀린 답이 왜 나왔을까, 이게? 뭘 함정을 팔라고 만들었을까? 이거라면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돼. 에? 작가 때문에, 그렇게. 다 오답을 어떤 함정, 뭐 때문에 꼬시려고 많이 팠을까? 이걸 하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택지가 틀린 선택지를 모조리 맞는 선택지로 고쳐. 라고 하면 공부 어마어마하게 돼.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하는 선택지 6번을 만들어 여기다가. 그러면 진짜 이걸 완전히 통달하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탐 공부를 하잖아. 과탐 그러면 1, 2, 3, 4 하는데 선택지 네가 5, 6을 이것과 비슷한 다른 문제에서 선택지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채워넣어. 5, 6, 7 그래서 7, 8, 9, 10 하잖아? 그러면 이거 공유대라면 대학 문제는 요거만 딱 보면 끝이야. 이게 뭐지? 이게 오답 정리요. 애들은 요거 틀려서 3번이 답이 4번이에요. 이거 그냥 공부한 거.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5개를 찾아서 여기 있는 선택지를 모조리 여기다 쭈르륵 정리하는 게 뭐라고? 오답 정리. 그러면 요런 거 있잖아. 키워드로 예를 들어서 40점대 아이는 이런 거 키워드로 한 50개만 하면 맨날 50점 나와.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려. 그 옆에 거 모르고. 이해됐어? 그럼 해놓으려면 이렇게 해놓는 거야. 자,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거는 같은 장소니까 이건 체언이겠지, 그지? 어떤 체언, 어떤 장소, 공지를 수식하는 거. 수식하는 이 수식어의 차이. 아니면 요거를 장소를 설명하는 서술어. 서술어의 차이를 찾아라 이런 얘기겠지. 자, 풍기는 그치? 풍기는 거 유사한. 이거 정치고 저 위에는 감 나와서 감정을 풍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개를 연결하면 단어가 돼. 근데 단어를 잘라놓은 건데. 어쨌든 단어를 잘라서 외워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들아, 여기에서 단어에서 문맥적이란 것은 문맥적은 문장의 흐름이야, 문맥. 그 다음에 이 문맥적은 2차적이라고 그러고 1차적은 사전적이란 거야. 수능 수준에서 사전적 의미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간다야 간다, 고. 하다, 걸어가다. 근데 아버지 술 드시고 가셨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 가셨다. 돌아가신 거 너무 많이. 할머니 가셨다. 그치? 제 인기가 갔어. 아니면 맛이 손맛이 갔어. 그지? 그런 것처럼 문장에 전부 문맥으로 풀면 돼. 수능은 그 신경 안 쓰고 통으로 굳이 1차적 의미를 찾아라. 문맥적 의미가 아닌 했을 때는 좀 웃긴 문제예요. 애들 우습게 얘기는. 자, 다음.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괴테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첫 줄 딱 보고 이게 뭐야 걸레가? 나이적으로 알기 위해 이탈리아로 가더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언어를 이해하는 언어 이론. 자, 여기서 문학, 비문학이란 구조 구별은 버려. 도움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학은 그거지. 구, 영, 수, 사과, 음미, 도가, 체컴 하고 과목별로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 국어 이론 쓰는 방법이 이렇게 고유하게 약간 리듬이 있지. 수학책 쓰는 방법이 따로 있지. 쓰는 구조가. 과학책 쓰는 방법도 있지. 똑같이 경제도 경제책 쓰는 방법이 있고 국사는 국사책 쓰는 방법이 있어. 과목마다. 글을 서술하는 특성이 있어. 이 과목별로 누적을 시키면 기술책은 이런 방식으로 글 쓰고 주제를 여기다 숨겨. 뭐라고? 구성 방법은 이렇고 기술책에 주제는 여기다 어디다 숨기고 이렇게 기술책을 볼 때는 먼저 그림을 보고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좋아. 과학책을 볼 때 화학책은 먼저 이렇게 뭐라고? 화학 성분의 식을 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게 더 편해. 뭐 이런 것처럼 이 이 글들의 갈래들의 특성을 떠올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고안하고 구축하고 누적시킬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비문학 해보는 순간 국사글하고 과학글은 어마어마하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문학이야. 누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과목별 특성을 염두에 들어서 해보라고. 그러면 누적이 되기 시작해. 이해됐어요? 나는 이렇게 문법이 있으면 쭉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냐면 그래도 끝에는 읽어야 되잖아. 근데 요게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써주는 요렇게 써줄 때는 언제 약속이냐면 글쓰기의 원리를 같이 함께 물어보겠다 이런 뜻이야. 가나 다라 마 첫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글쓰기 단계를 여기다 섞어서 물어봤다 이런 뜻이야. 자, 통해서 알 수 있던 뭐든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던 일치하던 추론하던 무조건 뭐라고 본문에 있다. 그 구분하지 말고 본문에서 찾아라. 됐어요. 자, 읽고에서 그러면 비문학을 읽을 때 이걸 다 읽는데 왜 읽는지 몰라. 쭉 읽는지 모르다가 다시 이거를 보고 다시 또 가느니 선택지만 보고 선택지부터 보고 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 선택지만 보고 답을 골라봐. 이걸 것이다. 자, 1단계고 2단계는 뭐라고? 선택지에서 단어를 골라놔. 그런 다음에 제시문에서 빨리 찾는 걸 연구해.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제시문을 두 갈식으로 읽어. 빠르게 두 갈식으로 축축축축.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골라. 그 다음에 그치? 선택지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 2단계로.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제시문을 읽어. 이 제시문을 읽어서 이 체크된 거나 이걸 보고 아 이런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구절은 문제로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되면 통달하는 거지. 근데 다 애들은 4번 형태로 풀어. 그러지 말고 극단적으로 이 1번 뭐라고? 선택지만 보고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런 다음에 그럼 바보지. 이거는 선택지를 충분히 읽은 다음에 이 선택지에 있는 골라놓은 단어를 가지고 제시문을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봐. 그러다 보면 아 그러지 말고 이거 두 갈식으로 읽은 다음에 어디에 있을까 라는 거를 쉽게 예측하게 하자라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이렇게 풀어보는데 다시 돌아가면 이 선택지를 보고 파파파파박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힘드니까 제일 적당한 거 나는 두 갈식으로 훅 읽은 다음에 본문에 있는 거 다 체크하고 두 갈식으로 읽어서 주제 있는 부분 좀 읽어준 다음에 선택지 다 골라서 여기에 필요 있었어 여기 있었어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몇 번이야? 31번. 잠깐만 쳤다가 하겠습니다. 30개 남았으니까 그지?